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강남협의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시 의원이 시민 참여센터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퀘스터 여파로 뉴욕 일원 공항에 항공기 착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구호 자금이 일주일 만에 2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통사무처와 자매 협의회인 강남협의회와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첫 공식 행사로 민주평통사무처 해외 지역과 직원들과 저녁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만찬 행사에서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의 15기 활동 사항을 사무처에 보고하고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16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수차례 통일 강연의 개최와 통일 염원 기도회 등 뉴욕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뉴욕협의회를 움직이시고 있는 자문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뵈니까 역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적 구성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자매협의회인 강남협의회와 교류를 확대해 나갑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강남협의회는 통일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해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강남협의회와 뉴욕협의회가 협력해서 정말 동포사회 발전되고 또 이 지역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협의회는 5월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통일 강연회에 참석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뉴욕협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통이 그 비전과 발전을 더 힘을 합쳐서 더 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순천으로 이동해 순천시장 초청으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고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튿날인 오는 5월 8일 연방 상하원 의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연설은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에서 양원 합동 연설이 성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미 의회 단상에 오르는 것은 지난 2011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년 6개월 만의 일로 미 의회의 관행과 의전을 고려하면 이번 박 대통령의 연설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미 두 나라가 함께 해온 지난 60년을 평가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발전상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협력에 대한 구상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지역과 세계 문제 등에 대한 비전을 밝힐 계획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시의원이 시민 참여센터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잘못 표현된 기림비 문구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이 문제가 됐습니다. 레코드지 어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뉴저지 타운의회 회의에서 마이클 사젠티 시 의원 등은 김동찬 시민 참여센터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젠티 시 의원은 지난 4월 초 시민 참여센터가 기림비 문구 변경 캠페인을 벌이면서 포트리 타운 정부에 보낸 서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서한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섹슈얼 서비스라는 표현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젠티 의원은 김 대표가 직접 나와 타운 정부에 사과하지 않으면 기린비 건립안 최종 승인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기린비 설립이 중요한 만큼 사과 요구는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치인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유권자는 투표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의사를 협박처럼 표현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사젠티 의원의 행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에 항공기 착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을 일시에 해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일자로 자동 발동된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이번 주 들어 JFK 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착륙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평균 2시간 40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과 뉴욕 공항은 한두 시간이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 21일부터 공항 직원 4만 7천여 명에 대해 2주일에 하루씩 무급 휴가 형식으로 일시 해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여객기 이륙과 착륙을 통제하는 관제사가 무려 15,000명가량이 포함돼 항공기 착륙 지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3월 1일자로 자동 발동된 시퀘스터에 따라 관련 예산이 자동 삭감됐지만 연방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 전 통보 조건 준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일단 9월 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항공업계는 승객들이 크게 불어나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항공 대란 우려가 커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 지연 사태가 대부분 국내선에 집중돼 국제 노선인 한국 국적 항공사들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구호 자금이 약 일주일 만에 $2,000만 넘어섰습니다. 구호 자금 모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뜨거웠으며 강한 보스턴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드발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함께 윈펀드 보스턴을 조성한 토머스 매니너 보스턴 시장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구호 자금으로 일주일 만에 $2,000만 모금했다고 보스턴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매니너 시장은 보스턴은 강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더욱 강해졌다고 말하고 모금액 중 $500만 5만 명의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받은 것이고 $1,500만 60개가 넘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십 곳의 기업들은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보스턴 테러 구호기금 마련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구호 자금은 건물 복구가 아닌 부상을 입은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도 보스턴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64만 6,500를 기부했습니다. 레드삭스는 보스턴 희생자를 위한 기금인 더 윈펀드에 $10만 함께 홈 경기 때 팬들이 모은 $4만 6,500를 기부했습니다.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대가 개교절 기념식이 오는 28일 원불교 뉴욕 교당에서 열립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봉축 행사가 펼쳐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우주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창건된 원불교. 그 후 원불교는 창시일인 매년 4월 28일을 기념해 원불교 대각 개교절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물질 정신 개벽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힘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의 국한을 터서 이 우주가 이렇게 한 집 안을 이루는 그런 그 삶을 살아라는. 원기 98년을 맞는 올해 기념식엔 얼마 전 일어난 보스턴 테러를 예로
인류가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원불교 최고 지도자 장응철 종법사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국한을 터서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그런 원한이나 원망이 자꾸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그런 큰 삶을 살아가자.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에 위치한 원불교 뉴욕 교당에서 펼쳐지는 기념식엔 퀴즈와 깨달음의 기도를 접목한 법잔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주 맘모스 카운티 프리홀드에 있는 특수목적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뉴욕 뉴저지주 최우수 공립고교에 선정됐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 309명의 아시안 학생의 비율이 23%인데요. 대학 수학 능력 지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13 전국 최우수 고교에 따르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전국 2만 1,035개 공립고 가운데 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지수 100점에 만점을 받았으며 수학과 영어 능숙도는 4.0 만점에 수학 4.0, 영어 3.9, 학생과 교사 비율은 13대 1로 나타났습니다. US 뉴스는 이 학교에 대해 프로젝트와 리서치 중심의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며 고교를 마치기 위해서는 관련 대학이나 기업에서 인턴십을 마쳐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일원에서 11호 최고였던 맘모스 카운티의 특목고 하이테크놀로지는 12위로 2계단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학 수학 능력 지수 100점 만점에 수학과 영어 능숙도에서도 4.0과 3.9로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맘모스 카운티의 특목고 2곳이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학군에서는 특목고인 버겐 아카데미가 34위였고 리치우드 188위, 테너플라이 316위 등이었습니다. US 뉴스는 이번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성적, 특히 소수계와 저소득층 학생의 평가 결과를 살폈고 학생들의 대학 수학 능력 정도,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환경이 안전하고 만족할 만하며 사회성, 건강성 등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헬스웨이즈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12대 의회 연방 하원 선거구별 웰빙지수 순위에서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뉴욕 5선거구는 전국 436개 선거구 가운데 12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년 조사 때의 381위와 비교하면 무려 259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한 것입니다. 뉴욕 5선거구는 삶의 질평가 항목과 정신건강 분야가 크게 개선됐으며 신체적 건강 상태가 21위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만 직장 근무 환경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시메도, 오클랜드 가든, 포레스트 힐 등이 포함된 뉴욕 9선거구도 251위로 전년도 281위에서 순위가 소폭 상승했지만 직장 근무 환경과 정신 건강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서는 크레스트힐, 테너플라이 등을 포함하는 뉴저지 5선거구가 90위로 전년도 110위에서 순위가 올랐을 뿐 아니라 주요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에 속한 뉴저지 9선거구는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경찰국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총기 잦은 반납 프로그램 건바이백 행사가 다음 달 4일 실시됩니다. 총기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이후로 총기 관련 범죄율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편한 권총들, 저격수들의 저격용 소총, 갱 영화에서나 봄직한 기관총에 이르기까지 총알 하나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모두 LA 경찰국이 실시한 총기 자진 반납 프로그램 건바이백을 통해 수거된 것들입니다. Gun buyback program is primarily a prevention component within the gang reduction. 시장은 최근 총기 규제 법안의 상원 상정이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총기 반납 프로그램 실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nd yet the Senate failed to pass this legislation. This city in particular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keep our community safe.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으로 현재 수거된 총기는 만여 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3,700여 점이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총기 수거 프로그램 이후 총기 관련 범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Prior to our first gun buyback, same time period, same city, 483 victims of gun violence. 수거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A시 4개 지역 경찰서에서 실시됩니다. 총기류를 반납하는 시민에게 총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 대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LA시와 같은 지역 정부의 규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물벼락을 맞아도 즐거운 날, 태국의 신년 물축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방콕 도심입니다. 길을 지나는 낯선 사람에게, 국적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물을 퍼부어도 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의를 따지지 않고 체면도 내려놓고 낯선 누군가에게 물총을 쏘아대는 것이 통쾌합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에 취해 다 같이 흠뻑 젖는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 외국인들도 신이 났습니다. 태국의 새해맞이 축제 송크란의 절정은 물뿌리기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 하얀 가루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เป็นสิริมงคลประเพณีวัฒนธรรมไทยอะค่ะสืบสานกันมาต่อเนื่องกันมาแต่โบราณแล้วเนี่ยค่ะ 송크란은 원래 새해를 맞아 불상에 물을 끼얹고 어르신들의 손에 물을 적시면서 건강과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였습니다. 태국 왕실 사원인 와포에서도 새해 첫날이 시작돼 태국 사람들은 승려가 뿌려주는 물을 맞으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합니다. การที่พระประพรมน้ำพุทธมนต์ให้ญาติโยมนั้นก็คือเหมือนกับว่าการอวยพรว่าเวลาปีใหม่เนี่ยเราก็จะอวยพรให้ญาติโยมนั้นได้รับความสุขความเจริญ 새해가 되면 태국에서 신성시되는 불상이 사원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불상에 물을 적시며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가족들끼리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세배와 비슷합니다. สวัสดีปีใหม่แล้วขออธิษฐานให้อย่าเจ็บอย่าไข้อย่ามีเป็นอันตรายอะไรชีวิตมีแต่ความสุขความเจริญครอบครัวมีแต่ความร่มเย็นเป็นสุข 요즘엔 이런 송크란의 본래 의미보다 서로 물을 뿌리며 즐기는 한바탕 놀이 문화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땐 거리를 지나다 물벼락을 맞는 게 일상입니다. พอได้เล่นน้ำครับแล้วก็ได้เล่นกับเพื่อนๆแล้วก็ได้เปียกได้พักผ่อนด้วยครับ 인도 차이나 반도는 1년 내내 여름이라지만 상대적으로 선선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날씨는 본격적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이맘때를 새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즈음부터 물축제를 벌이며 장렬하는 태양과 많은 비가 풍년과 다산을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방콕에서 월드리포트 허무호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동포 사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요즘 실감케 합니다. 지난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인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소연해봤자
혹만 붙이는 꼴이었습니다마는 최근 수년 전부터는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2년 4.29 폭동 때만 하더라도 미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폭도들로부터 약탈당하고 화염에 휩싸이고 폭도들의 무법 참지가 되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뉴욕 브루클린 청가상 시위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인 동포들이 위기의 상황이었는데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미국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정치인 하나 나서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지만 크고 작은 사건들을 뒤돌아보면 한인 동포 사회의 굴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힘든 세월 속에 100여 년의 한인 이민 역사를 이룩한 미주 한인 동포 사회가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힘을 갖게 됐음을 피부로 느끼며 삽니다. 지난 2007년 미 연방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됐고 또 통과된 걸 보면 한인 동포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뉴욕주가 한인 가정의 달까지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이 안을 상정했는데 묘하게도 이 아벨라 의원은 한글 간판을 영어로 바꿔 달아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했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동포 사회가 반발하고 철회를 요청하자 한인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회하겠다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라는 식으로 들은 척도 안 하던 정치인들이 이젠 한인 동포들의 목소리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한인 동포들의 정치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도 많아졌고 투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인 동포들의 투표율이 백인들이나 유태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와 비교하는 유태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투표의 힘에서 나오는 정치력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높은 투표율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고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더 키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으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